아, 차는 서울에 살면서 필요 없다.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진짜 망원 인정하겠습니다. 여행까지 왔는데 이런 호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어쩌면 나를 더 갉아먹고 있지 않았나? 프리토킹까지는 바로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좀 어버번에 안 하고 올 것 같더라고요. 독서나 열심히 일하기 같은 그런 뻔한 거 아니고 색다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뒷배경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사실 저는 20살 때 취업을 해서 선배님들한테 어떤 게 제일 후회되세요? 이렇게 다 물어보고 다녔던 사람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후회할 짓을 좀 안 하면서 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후회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실수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린 나이부터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한 게 후회돼요. 저는 20살에 회사에 취업했잖아요. 근데 제가 취업한 회사가 복지 좋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어요. 올리브영부터 계열사 좋은 식당 40% 할인 뭐 요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진짜 좋았던 또 복지가 해외 호텔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했어요. 복지 포인트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줘서 같이 쓰면 정말 저렴하게 호텔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돈 벌지 근데 호텔은 저렴하지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정말 좋은 숙소에서 묵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에 쉽지 않았을 그런 호텔들, 그리고 약간 뭐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뭐 유명한 코스 요리집 같은 데 먹으러 가기도 하고, 회식 찬스로 진짜 값비싼 음식들을 엄청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입맛이나 눈이 그쪽으로 좀 트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뿅글님 말대로 약간 좋은 거 많이 접하면 안목 트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오는 이점은 그냥 내가 나중에 고급 레스토랑을 친구들이랑 갔을 때 조금 어설퍼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그 정도인 것 같고, 솔직히 저희 같은 그냥 일반인한테 뭔가 엄청난 큰 메리트가 있다, 요거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단점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여행에서 좋은 호텔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여행을 갔을 때 조금 다운그레이드된 호텔을 경험하면 약간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행까지 왔는데 이런 호텔?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 진짜 배부른 소리긴 하죠, 여러분.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약간 진짜 기념일에 지인이랑 정말 기분 내고 싶은 식사를 딱 하고 싶을 때 내가 먹어봤던 그 좋은 식당의 퀄리티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좋은 식사 자리 갔을 때도 약간 그 기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위 식당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유럽권을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동남아권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도 유럽을 가보고 싶은데 항상 동남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원룸을 묵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남아는 같은 돈으로 풀빌라를 갈 수가 있어요. 배우도 훨씬 좋고 서비스도 훨씬 좋은 곳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릴 때 어른들이 조금 유럽 배낭여행 같은 데 많이 가봐라, 추억 쌓이고 좋다 막 이러는데 낙후된 시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꺼려지더라고요. 너무 곱게 자란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솔직히 나 진짜로 첫 여행을 배낭여행처럼 그런 소소한 여행부터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첫 여행부터 너무 호화롭게 다니고 이미 기존에 회사에서 다녔던 여행들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그 퀄리티로 아예 눈이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성인이 되면 휴가를 써도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서 내가 피곤하게 또 지내고 싶지 않은 거지. 또 나의 한정된 돈으로 갈 수 있는 자꾸 동남아 이런 쪽을 선택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유럽 많이 갔다 오는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공감도 솔직히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뿅아리들도 개하도 가보고 그 다음에 삼성 호텔 가보고 사성 호텔 가보고 특급 호텔 가보고 이런 순차적인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좋은 입맛을 들여놔봤자 돈만 더 나가고 그렇게 좋지 않다. 살만 더 찌고 그럴 뿐. 어차피 우리 인생 길잖아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나 일적으로나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 게 후회돼요. 저는 되게 돈을 열심히 모았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난 절대 약간 쓸모없는 소비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박하게 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내가 손해를 봐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어쩌면 나를 더 갉아먹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진짜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뭘 줘야 내가 베풀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사실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점점 그런 생각이 덜해진 게 누구한테 뭔가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베풀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그 다른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함을 받은 거를 대부분 진짜 괜찮고 멀쩡한 사람들은 인지를 해요. 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진짜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혼자 가면 멀리 못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저 진짜 팩트라고 생각을 한 게 저 혼자서 일할 때 솔직히 말해서 아, 나는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남들 도움 필요 없이 나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 내가 하겠다고 아등바등 하면서 이렇게 지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그냥 다른 사람들 도움 받을 거. 제가 연예인이라고 쳐볼게요. 연예인들은 다 연예 기획사를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그거 매니저 일 하는 거 내가 사람 고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우예요. 근데 제가 배우 소속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혼자 일을 하다가. 근데 그럴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드라마 하나를 A 배우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A 배우가 스케줄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A 배우는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대본이 튕겨져 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속사에서 또 잘 어울리는 C 배우한테 이 C 배우도 이 역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이 C 배우 한번 캐스팅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아니면 오디션 봐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었던 드라마인데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우로 예를 들어서 확 와닿으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약간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결국 사람이 붙고 하면은 나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을 저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지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유 있게 스근하게 이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나한테도 더 좋더라고요. 어차피 사람들이랑 하는 일이니까 조금 잘 해보자, 유도리 있게 해보자 하는 것들을 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후회되는 거는 영어 공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데요. 저는 입사했을 때 나 마케팅 직무니까 콘텐츠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뭐다? 단언하면 안 된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해질지 몰라요. 정말 평생 필요 없을 것 같더라도 필요한 상황이 오긴 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지원 사업 신청을 하려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면접 맨 마지막 질문이 자, 그러면 글로벌 진출 계획을 영어로 한번 스피치를 해보세요. 인 거예요. 너무 전 당황했지만 그래도 좀 씩씩하게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한국어로 말을 하고 왔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과는 어쨌든 떨어졌고요.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어를 좀 해둘걸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마다 느껴요. 영어 공부 진짜 해야겠다. 하물며 단어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단어 공부도 영어를 계속 상기시키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영단어 쓸 때 철자가 조금 이거 뭐더라? 이렇게 헷갈리거나 아니면 단어 생각이 안 나서 현타가 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아마 영어 공부 꾸준히 안 한 성인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가벼운 학습지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회화는 아직 좀 부족해서 올해 저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짠! 이게 가벼운 학습지인데 리뉴얼돼서 더 세련돼지지 않았나요? 제가 가벼운 학습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권씩만 하면 되는데 이 한 권이 15분이면 끝나요. 분량이. 확실히 부담이 덜하다.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려면 거창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부담 없는 분량이라서 꾸준히 할 수 있고요. 억지로 깜지 쓰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도 리듬으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더 각인되게 이미지로 단어 외우고 문장 구조도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있어서 머리에 잘 남아요. 사실 기존에는 레벨이 올라가니까 학습 과정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 리뉴얼 버전에서는 레벨 4에서 블라인드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어투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리뉴얼 됐어요. 그래서 훨씬 재밌더라고요. 좀 친근한 느낌이 들고 훨씬 좋았어요. 보통 교육 플랫폼은 이 수강 기간이 한정돼 있어서 마음이 좀 괜히 촉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생 무제한 수강이라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굿즈도 진짜 알차요.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 느낀 건데 여기 약간 굿즈의 진심이야. 진짜로. 예습, 복습 그런 거 따로 안 해줘도 괜찮은 게 여기는 4단계로 자동 복습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귀찮게 별도로 학습하지 않아도 매주 자동적으로 복습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완전 효율 따지는 사람인데 가벼운 학습지는 효율이 너무너무 좋다. 근데 또 너무 예쁘다. 예뻐서 자꾸 손이 가요.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두면 해외여행 갔을 때 좀 프리토킹까지는 바로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좀 어버버는 안 하고 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는 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뿅아리도 계실 텐데 원어민과 1대1로 말해볼 수 있는 스피킹 탭이 또 출시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뿅아리들을 위한 전용 쿠폰 무려 5만 원 받아왔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현재 기준 월에 2만 원대로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약간 2만 원 정기구독으로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전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영어 공부하실 뿅아리들은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 여러분 제가 이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단언을 하면 안 된다. 전 약간 서울 토박이고 제 첫 직장이 집이랑 그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회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더더욱 운전면허를 딸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운전면허 연습도 안 하고 운전면허도 안 딴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좀 너무 후회해요. 왜냐면 저 지금은 차를 사고 싶어요. 저희 집이랑 헤어 메이크업 샵이랑 진짜 너무 멀어서 한 1시간 한 10분, 20분 잡고 가야 되고 그게 편도예요. 그러니까 왕복은 얼마나 더 벌겠어요. 근데 헤메샵 갔다가 그 촬영장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메이크업은 그렇다 쳐. 근데 헤어는 바람 지금처럼 부는 시기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면 머리가 완전 산발이 되고 확 가라앉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옛날에는 너무 안일하게 차는 서울에 살면서 필요 없다.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나는 망원을 했는데요. 이거 진짜 망원 인정하겠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금방 딸 수 있다고 쳐요. 학원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이제 운전을 하는 거잖아. 뭐 연수 받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난 지금 그냥 당장 차가 빨리 몰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난 지금 그걸 받을 여유가 없어.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내 혼자 아무래도 어딜 돌아다녀야 되는 시기가 많이 있나 봐요. 육아하려면 차를 무조건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을 때 무조건 딴짓하지 말고 면허부터 따놔라. 솔직히 저는 몽이차를 옆에서 탈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면허를 안 따봤잖아요. 기본적인 정보 이런 거를 제 머릿속에 넣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옆에 앉으면 뭘 배운다고 하는데 개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면허 공부를 그래도 해놓으면 옆에서 나중에 뭐 남자친구 차나 아니면 여자친구 차 탈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계속 기억을 할 수 있지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는 옆에서 봐도 뭔지 하나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면허 꼭 따십시오. 그리고 5번째는 눈 수술 안 한 거. 진짜 너무 후회돼.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서클렌즈를 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에요. 굉장히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쌩얼로 어디 다닐 때 굉장히 난감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약간 민망함? 누군가한테 쌩얼이 보여져야 할 때 처음에 좀 민망하다. 그런 일이 있고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은 렌즈를 안 끼고 한 달 정도를 있어야 시력 검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렌즈를 안 끼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도 해야 되고 영상도 계속 찍어야 되고 어떤 영상 촬영이 잡힐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렌즈를 못 낀다는 게 지금 너무 저한테는 생산적이지 못해서 계속 눈 수술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진짜 하루라도 어릴 때 해놔야 된다. 몽이는 했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근데 완전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이 하루하루 떡락하고 있으면 어떨 때 느끼냐면 운동을 할 때 렌즈를 껴야 된다는 그 허들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게 진짜 귀찮아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것도 너무너무 배우고 싶고 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앞에 눈이 안 보이니까 수영 배우는 것도 좀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해외여행을 갔을 때 스노클링 이런 거에 참맛을 못 느끼는 것도 제 스스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활 편의 측면뿐만 아니라 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 시력이 안 좋은 뿅아리가 있다면
눈 수술하는 걸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인이 돼서 계속 렌즈를 끼다 보면은 더 눈 수술하기 힘들어지는 눈이 되는 환경의 지름길이거든요. 가급적 눈 멀쩡할 때 좀 선택을 해서 난 스마일 라식 할래? 뭐 라식 할래? 라섹 할래? 렌즈 삽입술 할래? 선택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마 검사를 아직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지만 빼박 렌즈 삽입 말고는 대체 불가 할 수 없는 눈일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되지 마시고 하루라도 어릴 때 시력 안 좋은 뿅아리 눈 수술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보다 더 멋지게 알차게 생산적이게 20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린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